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시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막간에 저희 아테나 프로그램에서 또 몇 가지 종목군들,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군들 몇 가지 또 검선해서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은 또 이제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던 거와는 달리 어제 상승분에 대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역시도 개인들이 좀 매수 주체였다라고 보는데 오늘 역시도 좀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어제 오늘 우리가 보면서 시장에서 좀 캐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개인들의 어떤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의 지금 한계가 왔습니다. 이미 개인들은. 그래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반드시 좀 들어와야지 꾸준한 우상향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몇 달 전과 지금 변함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시장도 보면 기관들은 코스닥에만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이고 또 코스피 쪽으로는 유입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 역시 이제 양지수 모두 다 매도 포지션입니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인들의 수급 완화 요건은 결국에 고환율이 진정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렸기 때문에 이 환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는 이상 꾸준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바라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 시장은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있겠죠, 당연히. 리노스, 대성하이테, 양지사는 이제 품절주입니다. 그래서 강원에너지와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 저희 아테나 프로그램에서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죠. 홈캐스트, 조광페이트, 두산. 사실 시장이 지금 현재 조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지금 개별 종목들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더 상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냐? 기관들이나 외인들 역시도 지금 현재 좀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대형주 중심으로는 수급이 죽었다 깨나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인들이든 기관들이든 코스닥 중심의 소형주 위주로는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요?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DNT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단기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지금은 모든 종목을 다 봐야 될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시장이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종목군들 몇 가지 좀 포착이 됐고요.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체크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눈에 띄는 게 지수 방어형 AI죠.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희 이제 AI 중에서도 지수 방어형이 가장 활발하게 좀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포착 시간은 9시 54분이고 장중 최고 수익률 19%라는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그 이제 이지페이 그리고 이제 단말기를 만들고요. 또 이제 포스 시스템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승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애플페이 도입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달 전부터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로 계속해서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뭐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언제 며칠에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솔직히 반반이에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 어차피 둘 중에 하나겠지만요. 삼성페이가 이 그 전자결제 시장을 지금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페이가 과연 좀 낄 자리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그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단말기만 있으면은
그 전자결제가 다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자기장 시스템입니다. 카드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어느 음식점이나 어느 사업체를 가나 이 단말기만 있으면은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데 애플페이는 NFC만 가능해요. NFC 단말기. 근데 국내에 NFC 단말기가 비중이 크냐? 별로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스트코, 뭐 대형마트나 가야 있는 정도지 이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쓰게끔 대중적으로 퍼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NFC 단말기 자체를 국내에 쫙 이제 보급이 돼야지만 애플페이가 원활하게 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애플 측에서는 이거 보급 니네가 해라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로 들어오게 되면은 NFC 단말기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얘네들한테는 이제 수주가 된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NFC 뭐 유심칩을 제조한다라든지 기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본인들의 일감이 늘어나는 겁니다. 애플페이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 이에 따른 수혜주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기대감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국정보통신도 이 단말기를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 수혜주로 볼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애플페이가 진입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 기대감 정도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PG죠. 장중 최고 수익률 15%. 오늘 우리 랭킹 종목의 2위에 포착이 됐습니다. SPG,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밸류체인 로봇 감속기, 양산성곡 부각. 이 로봇에서 감속기라는 거는 결국에 사람으로 치면 관절이에요. 반드시 이제 그 로봇이 작동하기 위해선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감속기 양산업체들이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SPG 한번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뭐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에 영남권 영업을 뭐 총괄한다고 하죠. 그래서 해당 지역 로봇 자동화 시스템 통합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국내 뭐 협동 로봇의 밸류체인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한다는 거죠. 본격적인 어떠한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에 성공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SPG의 감속기는 이 협동 로봇 관절에 사용되는 SH 감속기와 중대형 제조용 로봇 공작 기계에 들어가는 SR 감속기, 정밀 감속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SR 감속기 시장은 맞아요. 일본 기업이 지금 독과점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국산화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향후에 SPG의 미국 시장 확장에 따라서 점유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지금 이 감속기 시장을 다 먹고 있고 대부분 이제 일본 거를 쓰는데 SPG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미국에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동사의 실질적인 이제 수주 확대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번 두산 로보틱스의 국내 이런 확대 소식에 SPG에도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로봇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기대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밀 감속기가 이제 그 독과점하고 있는 게 일본인데 그 시장에 뛰어들면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서울을 사는데도 사실 로봇이 서빙을 하는 거는 두 눈으로 본 게 엊그저께 제가 이제 그 파스타 집에서 처음 봤는데 정말로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게 저렇게 로봇가 다 하게 되면은 과연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무엇이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뭐 조그만 산업용 로봇부터 해서 추후에는 이제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이 확장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뭐 간단하게 이제 자영업체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공장부터 하다못해 뭐 주식도 인공지능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가 계속해서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산업 자체는 무궁무진하다라고 굉장히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이 관점에서 보면은 발전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점진적으로 인게 인류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발전의 한계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지금 낮았죠. 인건비가 너무나 높아져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얘네들은 또 좋은 게 뭐예요? 출퇴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처럼 지치지도 않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다방면으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일자리를 많이 잃지 않을까요? 한 20년 뒤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로봇 산업에 대한 그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네, 좀 눈여겨봐야겠죠, 우리가. 네, 그래서 SPG도 얘는 좀 중장기로도 괜찮지만 조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 예전에 한번, 몇 주 전에 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10%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셔라라고 강조를 드렸던 이유들이 여기서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강원에너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중복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우리는 코리아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53%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 정책 완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실내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올 거라는 또 그냥 기대감이죠. 이거 그냥 테마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품주들은 산업 자체가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개 중에서도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됩니다. 뭐 CNC 인터내셔널이냐, 뭐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많이 안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토니모리, 뭐 한국화장품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중국의 의존을 받기 때문에 현재 중국 상황 보면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중국 내에서 또 이제 자체 생산품을 쓰자는 애국 소비가 또 일어나고 있죠. 이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북미 시장을 먼저 점령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한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화장품 산업은 네,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건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겠죠. 그래도 여전히 뭐 과대낙폭주로서 조금 기술적 관점에선 접근을 해볼만 하기 때문에 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군들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한국정보통신, 두 번째 SPG, 그리고 세 번째 코리아나, 여기 세 종목군들 단기적 관점에서 네,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종목만 매수를 했었어도 이제 35%, 7%, 네, 총 42%라는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들이 영향을 받지만 개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잘한다면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두 눈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하락을 해도 상승하는 종목은 항상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포착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